어린이 보호구역 다들 알고 계시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말 어린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아이 키우기 무섭다 이런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아이 키우기 무섭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뉴스만 틀면 보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건 사고로 인해 언제 어디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TV, 휴대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예전처럼 단순히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아이 키우기 무섭다는 말이 정말 무서워서 나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 하면 떠오르는 이슈가 여러가지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1.5톤 화물 사망사고, 또 민식이법이라던가. 그런데 대다수의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찍었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치는 구간이라고 하면 경로를 바꿀 정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유를 찾기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것부터 알아봅시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첫째로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스쿨존에서는 30km의 속도 제한이 있죠. 둘째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가 의무화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만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만 하죠. 셋째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입니다. 주정차 가능한 시간이 표시된 표시판이 있는 곳에서만 해당 시간 동안 스쿨버스나 아이를 데려다주는 학부모만 주정차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51조 1항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정차 후 어린이 승하차 시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규제에는 많은 갑론을박이 따르는데요. 예를 들어 왕복 8차선이나 6차선 등 커다란 도로처럼 맞지 않는 속도 제한으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정체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무작정 주정차 금지를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대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속도 제한으로 교통이 혼잡해지면 운전자의 피해뿐만이 아닌 사회적인 손실도 커지는데요. 사회적 손실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2020년 한 해는 60조, 심지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교통혼잡이 매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한속도를 높이거나 가반형 속도 제한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좁은 면적과 한정적이고 적은 주차 공간에 대한 것은 해결하지 않은 채 무조건 주정차를 금지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생기면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었을까요? 사실 지난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하던 해에 483건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음 해에 다시 5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고 스쿨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커지면서 스쿨존이 많이 증가하고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었고 교통 과태료 징수액 또한 2020년 기준 8천억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증가했는데도 말이죠. 스쿨존이 많이 생겨났다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 비단 운전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어른이 예상하지 못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도로에 침범할 수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른들이 더욱더 조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언제 어디서 아이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속도 제한이 있는 것이고, 불법 주정차도 작은 신장이 차량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아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계를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에 빈틈이 많다는 말이기도 하죠. 장소에 알맞는 규제가 필요한데 문제점 파악은 뒤로 하고 과속카메라만 늘려가니 운전자들의 반감이 심해지고, 이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지키지 않고 위협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초등학교는 전국에 6천여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3,000곳 가까이 일부 구간에는 보행로가 없거나 보도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자동차 바로 옆으로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셈이죠. 심지어 이 중에는 아이들의 등굣길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을 해야만 학교로 갈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당장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와 안 그래도 좁은 도로에 인도까지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차입이 미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거죠. 주차구역 부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의 시야가 불안전한 상태인데다가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의 폭도 좁아지니 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만 가는데, 불법 주정차 규제가 약할 뿐더러 막기 위한 주차 공간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운전자에게 과태료와 범칙금을 늘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한계라는 말이죠. 이러한 문제는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81건. 어른들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게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운전 지킴이 위드라이브였습니다.